네, 김주영의 인생 경영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벌써 책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소통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2장이 이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3장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볼까 합니다. 원칙과 상식,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에요.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너무나 상식적인,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또 이곳 지금 기업 세계일 수도 있고 정치의 세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도 좀 많이 이야기도 하셨었고 또 그거에 대한 정치적 색깔 또 내지는 정치적 색깔이라기보다도 또 개념적인 색깔 이런 것들이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또 우리 김주영 대표님의 또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슈들이 되는 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고 대통령들 예전에 대통령의 어떤 의견들 또 추진하고 있던 정치적 색깔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후보자들이 끄집어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주영 대표님이 생각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꿈꾸는 정치, 네. 어떤 정치가 좀 올바른 정치인가요, 사실은? 네. 정치하면 되게 좀 난해하고,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복잡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저보다 대선배님들, 쟁쟁한 선배님들 말씀하시는 건 다 들어봐도, 결국에는 신뢰? 약속? 예. 주민과의, 시민과의, 국민과의 신뢰. 예, 그게 가장 정치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출마할 때는 공약을 하고, 네네. 예, 나중에는 뒤집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잘 믿겠습니까? 잘 안 믿죠. 지금 엄청난 마침 대선 전국이라 막 공약들이 나오죠. 네. 근데 그게 언론에 가려져서 어떤 진실은 또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가짜 뉴스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네네. 매우 혼란한 지금 지경에 빠져 있죠. 그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아무리 선거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당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사실, 네네. 실천할 수 있는 공약과 약속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꼭 그 공약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크게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진실된 공약은 결국은 실행으로 옮겨졌을 때 그 신뢰가 굳어지는 거고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인 거죠, 그죠? 예, 공약이 무조건 퍼주는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또 어떤 정당에서는 또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할 수 있는 일을 또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매도하는 요즘에 이제 있어요. 예. 유튜브에서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거짓 정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엄청난 거짓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금 머리가 막 지끈거릴 정도로 SNS를 좀 보면 참 요즘 이제 어서 빨리 끝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소신이 있고 그리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조금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 정치적인 그 생각과 사고가 가족끼리도 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가족끼리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나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너 무슨 이야기냐.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또 안 맞는 부분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대선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중에 맞습니다. 가장 초두에
관심사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MZ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예. 들고, 뭐 청년이 잘 살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가 또 아니다 보니까 청년의 삶이 꼭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청년에 대한 또 많은 관심과 사랑들을 표해주고 계시고, 예. 누구보다도 김지용 대표님은 청년을 많이 또 신뢰하고 있거든요. 자, 무한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넘어서서 청년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된다고 지금 김지용 대표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예, 우선 뭐 이번 대선에는 우리 네네. 청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소위 말하면 주가가 아주 높아요. 아주 높습니다. 네, 네. 2030에 대한 공약, 그리고 앞다퉈서 2030을 선거 유세에 앞장세우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또 앞장섰다가 지금 좀 살짝 뒤로 좀 물러나 계시는, 그만큼 지금 그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정부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원래 당연한 건데, 그전에는 보면 이제 선거 활동할 때 그냥 선거사무소에서 SNS 작업하고 뭐 네네. 데이터베이스 작업이나 시켰었죠. 근데 지금은 보면 막 그 단상에 올라가서 그 발표도 하고, 예, 네, 발언도 맞아요. 하고, 그만큼 청년들이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실수할까봐, 청년들이 실수할까봐 굉장히 좀 노심초사했었죠. 근데 뭐 청년은 젊으면 원래 실수해요. 나이 그럼요. 들어도 실수하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거를 그냥 너그럽게 봐줘야지 뭐 실수했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요즘 또한 또 청년들이 이렇게 좀 나서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실업 문제나 네네. 자신들의 위치를 본인들이 만들겠다. 아, 예, 그런 각오도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또 기성들은 또 발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네. 뭐 그냥 쉽게 부려먹고 뭐 팽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이 친구들을 청년들을 그런 정치 참여하는 청년들은 또 정치에 대한 또 역량을 키워줘야 되고 또 기업에 또 초년생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우리가 좀 너그럽게 이 친구들을 안아줘야 됩니다. 청년을 실수하면 좀 심하게 뭐라 그러죠. 네네. 예, 기성세대가. 네. 그래서 청년들은 현재 이제 고용 시장도 굉장히 높아요. 고용 그 장벽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 저희 때는 공무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네네. 뭐 그냥 취직하는 그렇죠.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비율적인, 확률적인 부분도 한 3대1?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몇천 대 1 막 이러니까, 예. 정말 그 실업 문제, 또 사회적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좀 많으시고, 특히 MZ세대 중에서 이제 결혼을 앞둔 MZ세대들도 있으시잖아요. 예. 30대 전후로.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주거 문제에 대한 부분도 이제 대두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정말 많은 지금의 MZ세대들이 아닌가, 청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기성세대를 살아왔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타까우면서도 참 문제에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정답인가라는 퀘스천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MZ세대를 활동하는 것들을 보고 생각하는 걸 보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해결해 가려고 앞장서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성세대,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린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막 밀어붙이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기성세대들이 그거를 또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좀 자신 스스로가 지금 현재 맞지 않는 사회적 구조? 이런 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뭔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언밸런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청년들은 더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대변인으로서 한 말씀 좀 청년을 대변한 김지훈 대표. 제가 아마 청년들하고 함께 한 세월이 좀 길 거예요. 네. 제가 사업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지금 청년들이
근무를 많이 합니다. 제가 네. 결혼시킨 사람만 해도 뭐 오. 우리 회사를 다녀간 사람들 중에서 한 2, 30명 정도 될 정도로 지금 오, 정말 많이 결혼했네요. 그러니까 20대 들어와서 음. 군대 갔다가 다시 회사를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또 이제 들어와서 결혼까지 그다음에 애를 낳고 뭐 그렇게 해서 있는 사람도 있고 퇴사한 사람도 있지만은 청년들이 조금 서투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계속 질책할 수는 없습니다.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제 청년들도 저희 나이 때 되면은 또 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네. 그렇게 해서 청년들한테 동기부여를 많이 줘야지 청년들이 오고 청년들은 재밌어야지 또 오래 갑니다. 그럼요. 그래서 또 청년들이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게끔 문을 좀 많이 열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어볼까요?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문제의 초점은 알아요. 근데 그 문제의 초점의 해결책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사실 누구도 답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게 또 지금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네, 김주영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우리 그 MZ 세대들 지금 현재 어려움 부분 중에 하나라도 해결책을 아마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실수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네. 그 사람들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청년이 서투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뭐 마음속에 내재돼 있어요. 네, 그런 걸 버리고 그 친구들은 우리와는 좀 다르게 이거 원칙에 벗어나면은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상식과 원칙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일만 이 친구들은 공감을 하지 대충 그냥 그럴 수도 있어라는 거는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우리 딸하고도 네네.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었나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우리 네네. 딸이 저한테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아는 데 있으면 좀 어디 저기 노동부나 어디 경찰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그래서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알바비를 못 받았대요. 알바비를 못 받았다고요? 그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저도 아니 그 알바 얼마나 된다고 네네. 그거를 안 줬다고 그래서 막 흥분을 하고 와 그러냐 그러면 전화번호 달라. 네. 그랬더니 너 그러면 지금 알바 돈 못 받은 지 며칠이나 됐냐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돈을 어떤 놈이 우리 딸 돈을 그냥 꿀꺽 미안합니다. 이놈을 그냥 확 야, 너 알바 한지 지금 못 받은 지 며칠 됐어? 이틀 됐대요. 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오늘 줄 수도 있는데 바빠서 네. 못 주고 내일 줘야 되는데 또 일이 생겨서 못 주고 이럴 수도 있는데라고 얘기를 못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우리 청년들이에요. 주기로 한 약속한 날짜에 안 지키면 굉장히 화가 나는 게 청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못하면은 미리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근데 그 업주 입장에서는 아니 뭐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걸 가지고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근데 뭐 그분이 아주 잘못한 건 아니에요. 바빠서 좀 늦게 줄 수도 있고 떼먹은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약속하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원칙을 거기다가 적용을 하거든요. 청년들은. 네네. 네, 우리는 원칙을 근본적인 뿌리에다 적용하는데 그 사람들은 청년들은 결과에 적용합니다. 아하. 결과의 중요성을 예. 정해진 원칙대로만 잘 풀어지면 우리 청년들은 잘 따라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렇죠. 해결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의 또 오너이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들은 원칙과 상식에 맞게끔 행동을 하거나 또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면 훨씬 더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융합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옛말에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죠. 그리고 썩다 보면 그 부패되고 또 세균들이 득실거리고 또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끝까지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기존에 기업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뭔가 변화를 좀 주고 고인물을 세물로 좀 바꿔주려고 하는 어떤 마음을 좀 우리 그 기성세들이 좀 마음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바꿔야죠. 당연히 바꿔야죠. 네. 우리 청년들은 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에 에이 젊은들이 뭘 알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가 한자를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어려운 말 있으면 아버지한테 여쭤보던 세대인데 네, 그렇죠. 지금은 젊은 세대가 더 잘 알아요. 네, 구글로 물어보고 그렇죠. 네이버에 물어보는 거 있죠. 예, 그러다 보니 굉장히 똑똑하고 맞습니다. 또 예의도 바릅니다. 네. 근데 뭐 청년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청년은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 세대 청년들이 정말 정부의 국가의 기분이 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뭐 보도 블록을 깨서 들었습니까? 무슨 새 파이프를 들었어요. 우리는 들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거친 인생을 산 거죠. 거친 인생을 살았죠. 예. 돌멩이 들고 던졌죠. 그럼요. 예, 예. 그 맞으면 우리 형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우리 동생일 수도 있는데 그거 네. 던졌죠. 근데 네. 우리 지금 청년들은 우리가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촛불 집회를 네. 봐도 정말 촛불 하나 들고 자기들을 말도 안 했어요. 이화여대. 네네네. 예, 마스크 쓰고 촛불 하나 들고 네네. 이렇게 꾸준히 집회를 했어요. 굉장히 얼마나 점잖은 우리 맞습니다. 세대 같으면은 막 쫓아가고 그랬을 텐데 총장실 점거하고. 네.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명 발표하고 마스크 쓰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은 점잖고 착해요. 예. 그 친구들이 뭐 사춘기를 겪으면서 조그만 일탈을 했다고 해서 모든 청년을 싸잡아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안 되죠. 특히나 언론. 네, 맞습니다. 절대 그런 보도는 청년들을 좀 감싸줘야 되는데 청년이 뭐 여자친구 한번 때린 거 가지고 너무 물론 잘못됐죠. 아유, 그렇죠. 그런 거는 잘못됐는데 그래도 그거는 전체 청년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보도를 좀 자제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대서특필하니까 젊은 놈들이 성격이 급해서 그런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죠. 있습니다. 예, 근데 네.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청년은. 됩니다. 네. 촛불의 의미가 나를 태워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촛불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청년들도 아마 그런 어떤 촛불 집회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나를 태워서 주변을 함께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칙과 상식이라는 걸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모든 그 정치적인 모든 부분도 수직 관계가 많이, 사회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고 수직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수직 관계가 있다면 위에서 기성세대의 아래를 청년을 바라봤을 때 에이 네가 뭘 알아라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요.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아니라 수평적인 소통 정치가 돼야 돼야 서로 같이 뭔가 나눔을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게 올바른 정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김주영 대표님께서 꿈꾸는 정치가 그냥 청년들과 기성세대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 같은 눈높이에서 변화를 서로 주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정치, 그게 바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길로 가는 정치가 아니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럼요. 맞는 청년은 이야기입니다. 네. 죄가 없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죄가 예. 없습니다.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함께 했던 이야기는요, 원칙과 상식이었어요. 우리 청년을 대표한 이야기를 또 우리 김정 대표님이 많이 해주셨고, 보다 나은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4장에서는요, 우리 김주영 대표님이 걸어가는 수원의 미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